당내부터 비상대책위원회가 한쪽 바른미래당 국내 뼈를 깎는 자세를 철저하게 성찰하고 고치는 소통과 화합으로 당이 온전한 하나가 될 것입니다. 당내 이견은 봉합하지 않겠습니다. 봉합은 미봉책일 뿐입니다. 오히려 더욱 치열한 토론과 소통을 통해서 해결하겠습니다. 최근 바른미래당 당내 상황과 관련해서 전혀 사실과 다른 일부 언론의 무책임한 추측성 보도에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바른미래당은 낡은 이념에 사로잡힌 민주당과 반성할 줄 모르는 원조 적폐정당 자유한국당을 대체하기 위해 숱한 고뇌와 범민을 헤쳐오며 만들어진 중도 개혁 정당입니다. 바른미래당에서 원조 적폐 정당인 한국당으로 복귀할 의원 없습니다. 지역병당인 민주평화당에 기웃거릴 의원도 더더욱 없습니다.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다당제의 가치를 지켜내고 중도 개혁 실용주의의 길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아울러 국회의장당 및 상임위원장단 등 후반기 국회 원구성을 비롯한 국회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3권의 한 축인 입법부를 즉시 가동해야 합니다. 국정을 주도해야 할 여당인 민주당이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유감입니다. 후반기 국회 원구성을 위해 즉각 협의에 나설 것을 민주당과 한국당에 촉구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안보 관련 사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국회 및 야당과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추진해야 합니다. 그런 자세가 안보와 평화를 지속 가능하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그러나 안보가 여야가 없다고 한 것은 국회와 야당이 무조건 정부 여당에게 손을 들어준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안보 문제는 여야가 정부와 함께 소통하며 협치로 풀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의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면 국회와 야당의 소통하는 자세와 협치의 모델을 먼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평화와 안보의 내부 걸림돌인 남남 갈등 해소를 위해서라도 정부가 먼저 나서서 협치의 모습을 보일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용 관련 통계가 쇼크 단계를 넘어 가히 재앙입니다. 지난달 신규 취업자 수 7만 2천 명은 8년 4개월 만에 최악. 실업자 112만 1천 명은 5개월 연속 100만 명을 웃돌았고 지난 5월 전체 실업률은 4%로 외환 위기 이후 18년 만에 최악. 청년 실업률 10.5%는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악. 청년 체감 실업률은 23.2%로 5월 기준 역시 역대 최악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마저 충격적 결과라고 실토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청와대의 눈에는 이런 최악의 경제지표가 보이지 않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31일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했습니다. 통계청의 통계마저 왜곡한 청와대 참모진, 특히 경제정책 라인은 정책 실패와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도 최저임금과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실패의 책임자인 장하성 정책실장은 스스로 사퇴를 번복해 논란만 키웠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압승은 한국당에 대한 심판이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실패를 용인한 것이 아닙니다. 경제 재앙이 더 확산되기 전에 그동안 미뤄온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을 서둘러야 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금까지 규제개혁을 38번이나 건의했다는데 정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정부는 말로만 혁신성장을 외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자리는 기업이 만듭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일자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혁신 성장을 위해서 대통령과 정부가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에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비대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지난 선거의 참패로 인한 국민들의 실망, 그리고 비대위 활동에 대한 기대 반, 우려 반에 대한 목소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비대위원으로서 중책을 맡아 그 책임이 매우 무겁게 느껴집니다. 당이 구성원들이 또 힘들고 지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그냥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매우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을 추스리면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내용, 조직, 선거 준비 모든 면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이 참패했습니다.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헤쳐나갈지 처음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야 합니다. 비대위는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제대로 평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잡아 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합당 이후 선거 과정에서 정체성 논란, 그리고 공천 잡음 등이 발생하면서 새로운 대안정당으로서의 비전과 역할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철저히 반성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확인된 것은 유권자의 수준은 매우 높아졌으나 우리는 전혀 뒤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선거 후 당내에서 추상적인 차원의 말로 단순히 정체성 논란을 일컫는 것은 백해무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분야별로 우리의 정책 노선을 확고하게 정립하고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국민에게 인정받을 때 당의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첫째로 바른미래당은 젊은 정당입니다. 젊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젊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국민의 민심에 능동적이고 신속히 대응하면서 생각이 젊고 또 생동감 넘치는 매력적인 정당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둘째로 바른미래당은 정책 정당입니다. 무엇보다 민생 제일 정당이라는 당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입법과 정책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바른미래당은 정의로운 정당입니다. 부당하고 불공정한 제도를 뜯어 고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며 정의로운 대한민국,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데 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모두 서로를 비난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서로 어깨 걸고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을 향해서 조금씩 나아갑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수민입니다. 저희 바른미래당은 출범부터 걱정과 기대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념을 벗어나고자 했지만 끝까지 보수냐 진보냐를 벗어나지 못했고, 지역주의를 벗어나고자 했지만 그 어느 지역에서도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구태와 적폐를 없애고자 했지만 공천 문제 등으로 국민들께 실망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은 당이 쪼개지는 것이 아니냐며 바람 잘 날 없다고 시민들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 때 어떤 이는 둑을 쌌지만 어떤 이는 풍차를 돌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바른미래당은 이번 선거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바람 삼아서 풍차를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처절한 성찰을 거쳐서 구호뿐만이 아닌 민주주의의 건강한 객체로서 개혁 보수와 또 합리적 진보라는 풍차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믿고 바른미래당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최희재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패배의 원인은 국민의 뜻을 제대로 읽지 못한 점, 평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절히 반응하지 못한 점,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구정치의 악습을 답습한 잘못 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렬히 반성하고 새 출발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이념, 지역, 세대를 넘어서는
중도개혁 정당을 표방하며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통합 후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번 패배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중도에 대한 새로운 해석, 행동을 통해 새롭게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2개월간의 비대위 활동을 하면서 내용적인 면에선 당의 정치성을 확립하고 형식적인 면에선 당 운영의 혁신을 추구하겠습니다. 국회는 대한민국의 모든 갈등이 모이는 곳이며 정당 역시 그 안에 다른 입장과 노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 안에서 정체성을 찾는 과정은 싸움이 아니라 경쟁이며 제대로 된 정당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지켜봐 주신다면 바른미래당이 추구하는 중도개혁이 무엇인지, 혁신적인 정당 운영이 무엇인지 보여드려 다시금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지연 비대위원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정책을 맡아서 어깨가 매우 무겁습니다. 뭘 해도 힘들고 뭘 해도 안 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좀 제대로 국민의 목소리를 신랄하게 이야기하고 반성하고 바꾸자고 젊은 저희들에게 그 역할을 맡겨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는 바른미래당의 존립의 여부까지 묻는 완벽한 참패였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여당을 견제할 대한정당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음은 물론 전통적인 보수, 진보 세력 어느 쪽에도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대위가 무엇을 할지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비대위가 2달 동안 크게 3가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당의 정체성 확립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초유의 탄핵 사태를 초래하면서도 반성하지 않은 수구 보수 세력에 대한 심판의 선거였습니다. 지난 70년간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해온 보수에 대한 개혁과 반성은 시대적 요구였습니다. 따라서 바른미래당은 이번 선거를 자유한국당이라는 낡고 수구 보수 세력을 몰아내고 새로운 개혁 보수인 바른미래당의 입지를 공고히 하면서 중도 개혁 세력을 포섭하는 전략으로 나갔어야 했습니다. 정강 정책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왜 표를 주어야 하는지 아무런 정의를 내리지 않은 채 얼기설기 대충 집을 짓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첫째도 둘째도 당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 과정은 하나로 묶는 과정은 정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걸 하지 않으면 어떤 선거가 와도 반드시 참패할 것이며 바른미래당은 자연 소멸의 길을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통스럽지만 이 심한 논쟁의 과정을 거쳐서 이 비대위 과정을 통해 반드시 당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2번째, 바른미래당이 그릇에 담길 내용을 채우는 일입니다. 시대도 변하고 국민도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 집착하고 팬시한 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방식, 과거의 언어, 과거의 관행에 매우 심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 기간 동안 남들처럼 똑같이 네거티브하고 구태의 모습을 똑같이 답습했습니다. 뭔가 새로운 당이라고 만들어진 줄 알았는데 다른 걸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4차 혁명으로 불리는 현대사의 속도의 변화는 매우 빠르고 진폭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더욱 빨리 변해서 발빠르게 대응하겠습니다. 영국의 보수당 300년이 넘도록 살아남은 이유는 공간 자신의 철학적 바탕을 토대로 시대의 유연함을 함께 대처하며 미래를 읽어내는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능력을 보여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득권의 자기희생입니다. 당장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의 반성의 형식과 내용에 쇼라며 조롱을 보내고 있습니다. 초선 의원들이 누구를 물러나라고 해도 반성한다고 반성문을 쓰고 무릎을 꿇어도 자기희생이 전제되지 않은 반성은 허구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한국당이 전당대 당권을 가지고 이전 투구하거나 격하게 대립하는 모습은 더욱더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우리 비대위는 빠른 시일 안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당과 정치개혁관,
국정개혁안을 제시하고 우리의 단합된 모습을 통해 야당의 적통으로 자리매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소멸 직전에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국민이 감동하고 우리에게 환호하고 큰 기대를 걸 수 있는 불가역적인 대책을 내놓고 자기 희생을 보여야만 국민들이 저희를 다시 바라봐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일을 위해 함께 희생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공개 모두 발언을 모두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해서 첫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